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그 JIP 종목에 대한, 제가 이제 26주차 때인가요? 커피값 계좌 이제 26주차 때 이제 JIP 엔터테인먼트를 3주를 매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그 종목 선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JYP를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와 매수한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정량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요. 이제 26주차 때 JYP 엔터테인먼트 말고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주 매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29주차 때 최근에 보시면 이제 현대차 EUB가 이제 한 주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JYP에 이어서 현대차를 왜 매수했고 또 이제 어떤 장점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JYP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EPS, PER, 또 미래 예상되는 PER이랑 PBR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그래서 이제 빈칸이죠. 이제 종목 선정 기준 이제 JYP에서 현대차로 바꿔야 될 겁니다. 현대차로 이렇게 바꿨고요.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지 안 궁금해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너는 이거 주식은 이렇게 커피값 계좌 말고 본주도 있고 어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거 사기는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모든 종목 선정 기준을 할 때마다 소개해 드릴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또 제 주변의 지인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종목을 얼마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하기는 좀 꺼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제 주변에 회사 동료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씩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괜찮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 커피값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시면 29주차 보시면 현대차 EUB가 이제 한 주 있죠. 이제 한 주 있는데 이제 커피값 계좌는 매달 30만 원씩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공개해서 이렇게 하는 종목이고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제 본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본 계좌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10주 현대차 같은 경우는 30주,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50주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 60만원, 한 400만원, 430만원, 요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들은 제가 최근에 매수한 건 아니고요. 투자를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지금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 22%,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플러스 38%,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이런데요. 이게 아마 제가 2년 전에 투자했을 때 정말 이게 14만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14만원인데 14만원에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현재가가 17만원인데 17만원, 18만원 이럴 때부터 투자를 했었습니다. 2, 3년 전부터 매입을 시작했었고요. 한 9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엘리엇 분쟁이나 1년 전 정도 전인가요? 엘리엇이랑 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9만 원까지 떨어져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요 정도 가격대가 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투자한 기간은 꽤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 기간 동안은 마이너스 30%, 40%까지 떨어졌었고요. 물론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현대차를 매수했는데 이제 현대차 EUB나 현대차 우를 매수한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한 2년, 1년 정도 전에 이제 처음에는 현대차를 매수했었다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현대차 종목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겠다. 이제 배당 같은 이득이라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선주 같은 것들이 배당을 관점에서 보면 단 1%라도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주를 매수를 할 거고요. 그럼 너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면 우는 또 뭐고 현대차 이유는 또 왜 매수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본주와 현대차 우선주들이 이제 그게 주식 가격이 등락을 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등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점에는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그 폭락했던 시점 기준으로 뭐 현대차는 배당률이 뭐 4%인데 현대차 우는 뭐 4.2%고 현대차 EU는 뭐 순간적으로 5%가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작년과 똑같이 준다고 가정했을 때요. 이제 그런 경우마다 이제 조금씩 그런 변동성일 때 이제 각각에서 제일 유리한, 그 시점에서 제일 유리한 것들을 매수해서 아마 이제 현대차 우와 현대차 EUB가 이런 비율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뭐 수량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3년치 정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매출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한번 보면요. 현대차 종목 분석에 왔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이제 다 흔하게 많이들 보실 수 있는 페이지죠. 종목 분석에 보시면 최근 이제 2018년, 19년, 2020년 예상을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 968, 1057, 1053,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4, 36, 38이죠. 코로나 이슈나 이런 관점에서도 좀 증가가 예상됩니다. 요게 2020년 정도가 이제 38조, 3천억, 10억, 100억, 1000억, 4조 가까이 되죠. 4조 가까이 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 있고요. 24, 36, 38이면 증가하고 있고요. 이 예상이 맞는지 한번 아마 2, 4분기까지는,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아마 이게 실제일 겁니다. 실제로 발표한 걸리니까 86, 59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제 한 13, 14 정도가 되죠. 14가 되고 요거 10을 더 더하면 한 24 정도 되겠네요. 24니까 뭐 작년에 했던 게 1, 2 정도니까 뭐 조금 더 실적이 좋아서 1, 2 정도가 나온다면 뭐 38이나 36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진 않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들을 거뒀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점은 아니더라도 이제 9점 정도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PS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53, 10, 97. 요것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1, 4분기고 2, 4분기죠. 3월달, 6월달이고 그럼 이걸 이제 EPS를 요걸 두 개 더하면 한 2,400원 정도 되고 이거 더하면 한 5,400억 원 정도가 되죠. 5,400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12월달 성적이 작년 12월달과 비슷하다고 하면은 이제 3,000원이죠. 그럼 이제 5,400원에 3,000원 더하면 한 8,4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9,700원, 만원 정도면 한 1,000원 정도 갭이 나는데 뭐 요것들은 4분기 정도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작년 정도 나온다면 이건 한 8,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뭐 코로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제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 같은 경우도 9가 되겠고요. PER을 보겠습니다. PER은 올해 예상되는 EPS가 9,000원이니까 한 만원 정도로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만원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PER 같은 경우는 17만원이니까 PER이 한 17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이 한 17 정도 되니까요. PER이 이제 10 이상이죠. 10 이상이니까 이제 뭐 7 정도, 7점이죠. PER이 10 이하가 좋은 거고 12 이상이 7이고 20 이상이 5인데 17이니까 7 정도를 주겠습니다. 이건 한번 보수적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PER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걸로 전 세계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자동차를 뭐 매수하는 이런 수요가 아마 적을 겁니다. 근데 뭐 코로나도 뭐 언제가 건들지 모르겠지만 끝나겠죠. 1년, 2년이면 끝날 거고 아마 이제 현대차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실적이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지금 현대차도 뭐 저희가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미래 트렌드에 있어서도 뭐 제가 최근에 아주 이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현대차도 이제 수소차 이런 것 플러스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차량을 만드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EPS가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뭐 한 2017년에도 2017년 정도에도 이제 실적이 뭐 EPS 같은 경우 14,000원 정도가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 14,000원을 뛰어넘어서 14,000원도 했는데 이제 17,000원 정도를 뭐 예상을 2년이나 3년 안에 17,000원 정도를 뭐 벌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17,000원이면 퍼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퍼 기준으로 봤을 땐 뭐 10 이하, 그러니까 아니야 퍼가 12 정도는 아니더라도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7 이하여야지 10인데 뭐 한 8, 뭐 퍼가 그래도 한 10 정도면 8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PBR 관점에서 보면 지금 PBR이 얼마죠? PBR이 0.6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청산 가치가 BPS가 27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금 회사를 다 공중분해 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당 이제 27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대차는 17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PER 한 0.6에 아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PBR은 1 이하니까 10점을 줄 수 있습니다. PBR은. 잠시만요. PBR은 10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진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얼마나 회사에서 투입된 자금 대비 경영 효율을 내고 있냐 보고 있는데 뭐 ROE는 제조업답게 낮은 편입니다. 한 4%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ROE는 15 이상이 10점인데 그냥 5점 주겠습니다. 최하점인 5점을 주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156%죠. 156%. 아무래도 이제 장치 산업이 뭐 이렇게 기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200 이하니까 7점을 주겠습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3,800원이죠. 3,800원이 4,000원 돈인데 배당 수익률은 한 2.3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현대차 우 같은 거는 현대차 말고 이제 현대차 뭐 EU B 같은 경우 8만 원인데 이제 8만 원 정도가 이제 가격 현대차 EUB의 가격인데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는 종목 분석에 가면 뭐 요거 같은 경우는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4,000원이니까 4,000원 정도로 하면은 이제 한 83,000원에서 4,000원이면 5%는 안 돼도 한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는 3% 이상이 10점인데 이제 현대차를 매수했느냐, 현대차 우선주나 EUB를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3%냐, 4%냐 정도에 달리게 돼, 2%냐, 4%대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 이상이 10점이기 때문에 한 9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BMW나 이런 것들이 해외차나 이런 벤츠나 이런 것들이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는 게 맞고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제 잠재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수하게 시장 지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나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이런 해외에서도 또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추가 점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사실 현대차 국내에서 이걸 많이 먹죠. 뭐 내수 차량이나 외수 차량이나 뭐 스펙이 다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가 급발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맞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뭐 다른 이제 해외 유수 브랜드 차에 비해서는 이렇게 뭐
좀 성능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많이 사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AS 같은 편의성이나 가성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에는 이제 판매량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성비가 높다. 그래가지고 뭐 10점 정도나 9점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8점 정도의 점수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매겨봤더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80점 정도가 나왔죠. 70점 이상 시 매수 고려하는 조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엔터에서 했던 뭐 JIP와 비슷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년, 3년 전에 현대차를 이렇게 매수를 처음 했었고 그 이후로도 추가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지자면 뭐라고 할까요? 뭐 옛날 산업이죠. 옛날 10년 전에 차화정이 잘 나갈 때 뭐 조선업과 비슷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산업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애플을 투자를 안 했었죠.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의 성격이 나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어렵다. 뭐 IT 같은 경우는 판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다가 워렌 버핏이 애플을 투자한 이유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다 누구나 이제 애플을 쓰는 걸로 보고 이거는 약간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변했다. 어떤 IT 이런 것보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차화정 그러니까 뭐 정유랑 자동차 또 뭐 지금 말하는 이제 뭐 지금 좀 이슈가 많이 될 수가 있는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같이 많이 갔었죠. 근데 요 섹터들이 뭐 정유나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 자동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뭐 제철이죠. 포스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밀리고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거의 그게 극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조금 극명하다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치고 나가 있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위가 있다고 보고 하는데 이제 뭐 최근에 3년 전만 해도 조선업 같은 것들이 중국에 많이 뺏겼다가 최근에는 뭐 LNG선이 조금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LNG선에 있어서의 중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넘어오는 시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그런 조선업황은 장기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예측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자동차 쪽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입지라든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또 조선처럼 완전히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의지한다기보다는 또 소비재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도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조선업보다는 좀 영향을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덜 받고, 그러니까 덜 받는다기보다는 또 다른 영향도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서비스라든가 국내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BMW나 이런 것들이 뭐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BMW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비하기 쉽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현대차만큼 갈 때 싸고 하면 다 BMW나 사겠죠. 근데 이제 뭐 유지보수나 이런 거 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BMW나 이런 거를 이런 부분들이 부품을 싸게 할 수 있거나 또 현대차처럼 많이 뭐 정비소를 깔 수 있는 이런 생태계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LNG선이나 이런 것들도 뭐 중국이 많이 못 따라고 하는데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약간 저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LCD 같은 경우도 뭐 OLED로 삼성이나 LG가 넘어가고 이제 뭐 LCD 같은 건 버렸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LNG선을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온 대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이 또 LNG선을 따라올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불확실성, 제 생각은요 그렇게 불확실성 때문에 뭐 투자를
것들을 좀 주저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는 그런 거에 있을 때 봤을 때는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 않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내수 시장이 있다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정량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한번 회사를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 또 소개해 드릴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